(10월 8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9월 고용보고서 결과에 금요일 시장이 환호했던 게 딱 하루 지나갔는데 벌써 이렇게 또 하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죠. 역시 이래서 투자할 때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게요. 금요일에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좀 환호를 했는데 이렇게 간밤 시장 안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시장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급등한 탓인데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전반적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3대 지수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시죠. 네, 차트 확인해 보시죠. 유가가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번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여기에 대한 경계감까지 시장의 발목을 약간은 잡는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막판까지 낙폭을 키워가는 양상, 1% 안팎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채 금리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스프레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빅컷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10년물보다 2년물이 훨씬 더 빠르게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스프레드가 다시금 역전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2022년 7월에 한번 역전이 됐다가 다시 정상화가 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다시금 역전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한 0.02 정도의 수치를 띄고 있었는데 보통 스프레드가 이렇게 역전을 하게 되면은 1년에서 1년 반 뒤에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오늘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 우리가 있는데 이 같은 변동성이 놀랍지 않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이 빅스 지수가 18% 가까이 급등하면서 22.64까지 솟아올랐죠. 20을 상회하게 되면 변동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시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울프 리서치에서는 이런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이 X축이 7월부터 연말까지의 날짜를 쭉 늘어뜨려 놓은 것이고요. 대선이 있는 모든 해에 빅스 지수의 이 기간 동안의 움직임, 평균치를 산출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 정확히 이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대선이 있는 시점까지 빅스 지수의 추가 급등, 시장의 추가 변동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가 한 3에서 4% 정도의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볼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붉은 지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들이 초록불을 켜주고 있죠. 엔비디아가 2.3% 상승하면서 그래도 지수 방어에 나서줬습니다. 2.3% 올라가면서 127달러 선 되찾고 있고요. 이제 130달러 선 탈환을 시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역시 엄청난 급등세를 오늘 나타냈습니다. AI 붐에 힘입어서 분기당 10만 대 이상의 GPU 그리고 직접 액체 냉각, 즉 DLC 솔루션을 출하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칩의 평균 가격이 한 3만 달러 정도 하니까 3만 달러 곱하기 수십만 대 그렇게 했을 때에는 10억 달러, 수십억 달러라는 어떤 주문량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추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16% 급등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고점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50%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 대비로 했을 때에는 67%의 플러스권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빅테크주들에 대한 월가 투자 의견 변동이 오늘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애플,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 의견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아이폰 16에 대한 초기 수요가 부진했는데 지금 단기 기대치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가장 기대를 자극했던 AI 기능들이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한 2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기대가 너무 선반영되어
되어 있다라는 지적이고요. 애플의 주가는 오늘 2.3% 하락하면서 221.6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구글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서 에픽게임즈가 구글과 삼성에 대해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죠. 삼성 기기에서 유일하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로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는데 그런데 미국 지방법원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일단은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3년 동안 다른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경로를 개방해라 이렇게 구글에 명령을 내린 건데요. 구글이 오늘 항소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일단 주가는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4%대 급락을 하면서 16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은 아마존 소식입니다.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지금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월마트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목표가는 기존의 225달러에서 183달러로 삭감을 시켰는데요. 아마존의 전일 종가 대비했을 때 2%의 하락 여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정확히 180달러 턱걸이를 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오늘 화이자의 주가가 반등을 띄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스타보드 밸류가 10억 달러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보도가 들려왔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매출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3년 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을 조금 반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화이자의 주가는 2.2%의 오름세 29달러 수준까지 회복을 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업종별 흐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면 에너지 섹터가 유일하게 상승부를 켰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특히나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급등세를 띄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인데요. 먼저 손해보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띄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의 피해가 최복구되기도 전에 지금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해서 허리케인 밀턴이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의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로 커다란 부담이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에버레스트 그룹이 이 보험 테마의 낙폭을 주도했습니다. 8.5% 급락세를 띠면서 372달러 선 그리고 이 외에 대형 보험사들 역시도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프로그레시브 그리고 올스테이트, 트래블러스 등의 대표적인 보험주들이 4% 안팎의 급락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제부터 아마 지속 팔로우업을 하고 계신 소식일 텐데요. 오늘 리튬 관련주들 계속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카디움 리튬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호주의 최대 광산업체죠. 리오틴토가 아카디움의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쯤 이 뉴스가 전해졌는데 성사 여부, 거래의 구체적인 금액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아카디움 리튬의 주가는 오늘도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도 볼 텐데요.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의 펜실베니아 집회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이 집회 장소는 지난 7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생존했던 바로 그 장소였는데요. 이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관계가 조금 두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머스크는 노골적인 지지 의사를 계속해서 밝히는 한편 트럼프는 반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각직 제안에 대한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이런 머스크의 공격적인 지지에 따라서 11.5% 급등하는 양상을 띄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칼러락입니다. 주가가 오늘 300%대 폭등, 4배 올라섰습니다. 근육 소모 질환 치료제에 대한 후기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긍정적이었고요. 오늘 하루 동안 불어난 시총 분량이 19억 달러, 우리 돈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에 장 초반 증시를 짓눌렀던 것은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증시가 좀 압박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달여 만에 4% 그 이상으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2달 만에 4%대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 증가폭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탓입니다. 고용 발표 직후 빅컷 단행의 시장 기대는 소멸했으며 지금 금리 동결의 기대는 증가한 상황입니다. 직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살펴봤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가 2달여 만에 4%대를 뛰어넘어서자 지금 또 우려하고 있는 점은 2년물 국채금리와 역전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추후에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걱정이 좀 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당장은 또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에 증시가 좀 압박되는 듯한 간밤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국채금리도 고용지표의 영향을 좀 받은 듯해 보입니다. 이 고용시장 여전히 단단하다라는 흐름 속에서 뜨거운 고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자극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단연 지금 간밤에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더 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패드워치의 금리 인하 확률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더 강력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지금 15.5%가량 11월에는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더 강력한 상황이고요. 지금 월가의 전망도 25bp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추를 올려 담았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이제 다가오는 금리 인하 시기에 50bp 인하 가능성, 빅컷 가능성의 무게를 강력하게 둔 상황이었는데 해당 의견을 철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JP모건뿐만 아니라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다가오는 금리 인하 25bp 인하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연 중요한 것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금리,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얻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측에서는 지금 고용지표 좋다. 그래서 지금 흐름 안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수요일에 FOMC 회의록 발표도 좀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연준위원회 발언뿐만 아니라 이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다소 강력한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9월에 단행했던 빅컷은 실수였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중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떠한지 경제적인 상황을 체크하는 데는 다가오는 9월 CPI 일정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들 금리 인하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억눌린 듯한 간밤 시장이었는데요. 이 안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바로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M7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한 것에는 이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의 강력한 급등이 있었다라고 꼽히고 있는데 어떠한 소식이 있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최근 인공지능 붐 속에 한 분기에 10만 대가 넘는 GPU를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최대 AI 공장 일부에 직접 액체 냉각 솔루션과 함께 10만 대 이상의 GPU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접 액체 냉각 솔루션은 AI 구동 시 발생하는 열을 낮추는 기능으로 일부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공기 냉각 기술보다 전력을 훨씬 절감할 수 있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GPU 칩이 한 분기에 10만 대 넘게 팔렸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 GPU 칩 한 개당 3만 달러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10만 대 이상의 GPU 출하는 수십억 이상의 수십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추가되었다라고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AI 칩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 그렇다면 AI 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도체주 주가의 상방 압력을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컴퓨터가 힘을 더한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슈퍼마이크론 이 주가 상황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 3개월 동안 50% 넘는 주가가 폭락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간밤에 장중에 1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제 AI 관련된 좀 우려감을 내려둬도 될까,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까, 그 부분에 기대를 좀 걸게 되었습니다. 사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AI에 대한 자신감과 반대로 이 개별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잔존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공매도 회계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리포터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 10월 1일에 10대 1 규모의 액면 분할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AI 전반적인 흐름이 개별 이슈를 좀 깨고 계속 주가에 힘을 더할 수 있을지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다음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단연 눈에 띄었던 것은 구글, 그리고 구글 관련된 불공정 거래 이슈입니다. 이 구글이 계속해서 반독점법 관련된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구글의 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는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글이 모바일 앱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게 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수익성 높은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더 많은 경쟁에 개방해야 한다며 경쟁사로부터 제공되는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스토어는 이 구글 스토어 내에서 다운을 받게 되는 게임에만, 이 앱에만 한해서 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이 에픽게임즈는 사실상 2021년부터 이 반독점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공정한 경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구글이 이 수수료를 좀 줄이게 되면서 이 보안이라는 이름으로 자동 차단하는 기능까지 실행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불공정 경쟁 행위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샌프란시스코 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3년간 다른 앱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사용 가능하게 해라, 이 경쟁을 확대시켜라 라는 제안을 한 건데요. 이에 속보로 구글은 항소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단연 이번 이슈가 구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만큼 항소라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게 될지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이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는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서는 30%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을 때 100원가량의 수수료를 이 개인이 낸다라고 한다면 구글은 그냥 30원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에픽게임즈와 같은 게임사였는데요. 이러한 게임사, 사실 전 세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불공정 거래 관련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인앱 결제 관련된 강제 금지법이 2021년에 단행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가 단에서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제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구글은 이러한 제재를 좀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보안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26%의 수수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이번 샌프란시스코 판사의 법안으로 인해서 또 어떠한 방향이 갈려지게 될지 우선 한국 측에서는 중소게임사들 또다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전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구글의 행보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이 WTI 이 폭등이 있습니다. 4% 넘는 장중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지역의 갈등, 그 위기감에 국제 유가가 좀 자극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위기감으로 금값 0.10%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